제2회 신앙송의 2022년 마지막 이제 신앙송가 내용입니다. 141번째. 어떤 낭송에든지 141번째면은 그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. 전부 다 줄여서 훑어봐도 100회 넘은 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일찍 시작을 해서 쭉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141번째가 됩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시단이 처음 이 낭송을 개최한 것은 동숭동에 있는 소극장에서 했는데 그 극장 주인이 딴따라는 김씨라고 시도 쓰고 딴따라를 만든 그런 사람인데 삼바를 복원을 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요즘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 흥이 있고 아주 재미가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재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다 안 두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요. 이렇게 일찍 데려가서 요새 못는데 그 극장 부인이 그다음에 욕을 읽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재밌게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 등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한 50명가량이 된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1에서부터 시작했죠. 1에서부터 시작해서 141번째가 됐습니다. 근데 처음에는 이제 2달 동안 3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차차 오면서 2달에 한 번씩 꼭꼭 지키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2달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여기 141하나가 됐다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된 것이죠. 이게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기인들, 여러분들이 회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낭송회를 그렇게 헛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만들고 내가 이걸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송단체가 돼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이게 훨씬 소리 날 정도로 자가작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저기 표지 뒤에 보면은 여기 저기 있습니다. 발기 취지문이 있어요. 발기 취지문. 여기 발기 취지문 간단히 여기에서 이제 그때 동의를 한 다음에 한 취지문 해가지고 이렇게 취지문을 쓴 겁니다. 이걸 보시면은 이런 것을 내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렸구나 하는 짐작이 되겠죠. 신앙이 낭송이 아주 재밌어야 그 시가 더 돋보이고 또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함의를 하고 있다고 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써서 자기가 낭송을 한다 그래도 그 낭송 자체가 아주 재밌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 율동을 갖춘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흥취가 나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송을 하십니다.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재미없어요. 서양 사람들은 신앙송을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. 쉽게. 그 낭송시를 따로 만들어요. 따로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막 합쳐가지고 5줄, 6줄짜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낭송시에서 5줄, 6줄짜리는 안 써준다고 안 써줘요. 더 길게 해서 상당한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한 5분,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낭송을 할 만한 정도의 길이를
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. 그런데 그 높낮이를 가지고 음악적인 효과를 내야 되니까 낱말이 얼마나 그 단층적인 그런 움직임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게 그 낱말이 높낮이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음악성을 자기가 창조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쓰는 거죠.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낭송리를 따로 쓰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발표했던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, 시가 어려우면 낭송시를 못 알아들어요. 알아듣지 못해요. 그러니까 헛공부한 거죠. 헛내버리는 거죠. 근데 지금까지 낭송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한 번 들어보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겠느냐, 가서 시간 걸려서 읽으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, 그렇게 시간 걸릴 생각을 말고 기왕에 내가 쓴 것을 내가 낭송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문장 구조를 만들어야 잘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작곡가들이 바로 곡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낱말이 높낮이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. 귀찮아 하지 마라. 그럴 분 손 들어보세요. 몇 분이나 한 분도 없네. 그럼 다음번부터는 꼭 낭송에 필요한 시를 써오는 걸로 약속합니다. 이제 됐습니다. 이제 됐으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낭송회 하는 걸 보면 말이죠.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저기 유성이 틀어놓고 요란 떠는데, 테이프를 돌리고 요란 떠는데 거긴 그런 거 없어요. 근데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. 왜 이렇게 합니까?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. 쉽게 알아듣고. 음악이 커지면은 음악이 그 분위기가 시를 분위기를 잡아먹어요. 그러니까 재간이 없죠. 그러니까 음악은 아주 딱 치고 소리는 뭐예요? 자기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낱말에서 또는 높낮이,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그 듣기 좋은 말들이 교차해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소리를 가지고 낭송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맞도록,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서 500원 주고 노래할 적에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도록, 소위 음부에 맞도록, 맞도록 노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죠. 그와 마찬가지로 꼭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, 그런 생각을 안고서 고개 푹 숙이고 그대로 우물우물 읽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. 뭐가 됐는지 모르죠. 그러면 그 낭송의 효과가 전혀 없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왜 시를 낭송했겠습니까? 쓰면 그냥 쓴 걸로 놔두지. 쓴 것만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 안 차요. 우리가 뭐예요?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입으로 읽어서 소리를 내가지고 흙을 덮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시 낭송은 반드시 음악적인 요소가 같이 합쳐져 줘야 시낭송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악적인 요소를 주어서 시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물우물 자기 혼자 입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, 들어가는 거, 그런 것이 시낭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.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. 이게.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1번째 해도 언제 처음에는 이게 평론가들이 와서 그날 낭송회 하면서 한 10분 15분 내지를 평가를 했습니다. 평가를. 그래서 촌평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, 처음에는 그걸 한다고 골이 그냥 이만큼 나가지고 자기를 욕먹였다고,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,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. 자기가 어떻게 신앙의 효과를 얻었는가 했는데 나만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.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고 간 것, 낭송으로 간 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해왔죠.
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요. 네. 자기 것을 나쁘게 해준다고. 근데 그 나쁘게 해주는 것은 작품이 잘못돼서 나쁘게 한 것이지 미워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.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걸 안 했어요. 근데 적당한 시기에 그걸 다시 부활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느 때는 자기가 낭송을 해서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낭송은 없어서는 빼놓고 해서는 안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. 음악적인 요소입니다. 소리 즐거움이거든요. 그 즐거움을 시에다 붙여가지고 그 시가 아름답게 우리한테 다시 재생산을 만드는 거죠. 그렇기 위해서 이제 낭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서울단이 출발을 했고 자기가 쓴 시를 그렇게 음악적인 요소, 소리, 넘나기를 붙여서 그 뜻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. 이것 때문에 낭송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기 시, 그 낭송하는 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시가 여러 사람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정말로 아름다움을 정말로 전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소름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, 이것이 낭송이라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낭송, 그런 고급한 낭송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우리가 자꾸 연마해 가야 되겠죠. 근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. 낭송을 하는데 반드시 낭송은 음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출성이 있습니다.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. 움직임이 따라야 되거든요. 걸 걷는 것도, 손 움직이는 것도, 목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움직임에 관해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똑같이 얼어서 가만히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 글 읽듯이 쭉 이렇게 가서 읽고 앉았어요. 그럼 그거 되겠어요? 이 소리 높낮임에 따라서 몸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몸이